하이스톰입니다. 한국 드라마에는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들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정말 특징적이고 신기하게 많이 나오는 어떤 장면이 있다고 하죠. 그것은 바로 무언가를 먹는 장면입니다. 극중 캐릭터들이 뭔가를 먹고 마시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온다는 게 흥미롭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면서 한 번쯤은 꼭 먹어보고 싶다는 것, 아니 마셔보고 싶다는 것이 있는데요. 극중 캐릭터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날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마시는 그들에겐 신비로워 보이는 녹색병, 그것은 바로 소주입니다. 그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희노애락을 전부 대변하는 것인지 아직 마셔보지 못한 해외 시청자들은 정말 호기심을 가질 만도 하죠. 마치 우리가 김을 먹는 것을 보고 검은 종이를 왜 먹는지 궁금해하는 것이나 불닭볶음면 챌린지를 보면서 얼마나 맵길래 저러나 궁금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인데요. 소주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화적, 사회적 의미를 지닌 술이죠. 대중적으로는 맥주와 쌍벽을 이루는 술이고 사회적 유대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리에도 빠지지 않으며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술이기에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술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2021년 기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성인 1명이 1년 동안 평균 53병의 소주를 마신다고 하니 뭐 말 다 한 것이죠. 이런 소주에게는 서구권에서 일명 저알콜 보드카 혹은 코리안 보드카라고 알려졌던 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주가 특별히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과거에는 독한 보드카 대신에 저알콜의 한국 소주를 마셔보라는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소주는 한류를 타고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과거 알만한 사람들만 마시던 소주가 갑작스럽게 글로벌화 되어가는 과정이 시작되었다면서 특히 홍콩에서는 그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한국식품진흥원이 실시한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가장 잘하는 한국 술로 역시나 소주가 선정되었으며 소주의 수출량 역시 크게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포브스가 서울 최고의 술집 바를 소개하는 기사만 봐도 한국을 방문하여 호텔이나 라운지 클럽에 바를 찾는 외국인들 중 50% 이상은 이미 소주나 막걸리 등 한국 주류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의 소주 인기도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소주를 가장 많이 마시는 국가는 당연히 우리나라이지만 우리나라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국가 순위를 보면 일본과 함께 미국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주류 수출 동향에 따르면 주요 수출국 순위 1위는 일본이고 2위가 바로 미국인데 특이한 점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전년 대비 무려 42.6%나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미국 3대 방송국 중 하나인 MBC 역시도 특집 프로그램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한국식 증류주 마시는 법을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영국에서도 소주의 인기는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영국으로의 소주 수출도 4년 만에 42% 급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이트진로의 해외 판매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교민들이 주로 구매하던 소주가 놀랍게도 이제는 현지인들의 술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영국에서 소주를 구매한 고객들 중 무려 77%가 현지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매체 르피가로 또한 소주에 대한 기사를 전한 바 있습니다. 기사는 K-팝 문화의 상징인 소주에게는 원대한 야망이 있다면서 이 술은 젊은 세대를 하나로 묶는 음악적 현상인 K-팝의 물결을 타고 세계 정복을 준비하고 있다 소개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소주는 이제 프랑스에도 정기적으로 도착하고 있다면서 막걸리를 비롯한 한국 술들과 함께 프랑스의 한식당 테이블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술이 소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프랑스 매체답게 소주의 역사도 소개했는데요. 기사는 소주가 13세기에 등장하였는데 페르시아인들로부터 증류 기술을 배운 몽골 제국의 영향으로 고려 왕조 때부터 만들어졌다면서 1965년에 심각한 쌀 부족으로 생산이 금지된 적도 있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주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다용성이라 이야기했는데요. 한국의 국민주라 불리는 이 소주는 알코올 함량이 다양한데 소주는 식전이나 식사 중 또는 식사 후에도 마실 수 있다는 기사는 매운 음식은 물론 다양한 음식들과 완벽하게 잘 어울리고 목넘김이 부드러운 다재다능함을 지닌 술이라 극찬했습니다. 기사는 그렇다면 프랑스는 이런 소주의 강력한 공세에 굴복하고 말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기사는 이에 대해 그럼 왜 안 되겠느냐고 답했습니다. 특히 소주 업체들이 등에 업고 있는 것이 바로 K-드라마와 K-팝의 인기이기에
이 두 문화 현상은 한국의 증류주를 능숙하게 홍보하고 있다는 기사는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기생충에서도 소주가 등장했었다면서 시애틀 출신의 한국계 래퍼인 박재범도 자신의 노래로 소주의 장점을 칭찬하고 있으니 한국의 대중문화를 타고 소주의 인기도 갈수록 올라갈 것이라 전망했는데요. 이 기사가 언급한 두 가지 포인트가 소주의 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술들은 페어링이 좋은 음식을 따져가며 마셔야 하는데 반해 소주는 어떤 음식이든 잘 어울린다는 것과 한류를 등에 업고 급속히 퍼지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소주의 인기의 핵심인 것이죠. 미국의 유명 음식 매체 본 아파티트도 소주의 강점에 공감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의 가장 상징적인 주류인 소주로 파티를 즐기는 방법을 소개한 이 기사는 소주에게는 보드카보다 마시기 쉬운 풍미와 매력이 있다는 점이 한국 드라마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유일 것이라면서 소주와 어울리는 음식은 너무나 많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 문화권에서는 음식 없이 누군가에게 술을 권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서 심지어 술을 위한 음식 카테고리인 안주라는 것이 따로 존재할 정도라 이야기했는데요. 안주는 반찬류부터 메인 음식까지 다양하다는 기사는 특히 소주는 짜거나 맵거나 기름지거나 어떤 음식과도 함께 마실 수 있고 김치찌개부터 닭갈비, 삼겹살과 조개탕까지 모두 훌륭하게 잘 어울린다 소개했습니다. 멕시코 매체 라베르다드 노티시아는 한국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류인 소주를 멕시코에서 구매하는 방법이라는 기사를 전하고 있었는데요. 한국 드라마 덕분에 그들은 한국의 문화는 물론 요리법까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기사는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 중 하나는 녹색 유리병에 담긴 음료 소주라면서 멕시코에서는 이제 국가 전역의 월마트는 물론 편의점과 슈퍼마켓, 한식당, 한인마켓, 심지어 아마존 등 어디서든 구할 수 있다 소개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인기에 더해 소셜미디어와 틱톡과 같은 플랫폼에서도 소주의 해시태그는 급속도로 늘고 있고 리액션 영상들도 정말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필리핀의 주요 매체인 필스타는 소주야말로 한류 열풍의 주역이라 평가했습니다. 많은 필리핀의 한류 팬들은 한국 드라마를 통해 소주를 발견했지만 이제 소주의 인기는 한국 드라마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필리핀 사람들이 소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통계를 살펴봤더니 필리핀 사람들은 한 해에 2,100만 병의 소주를 소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남성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인사이드 훅은 한국의 소주가 마침내 미국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한국 문화가 미국에서도 붐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재 미국은 소주를 포함한 한국 문화가 제공하는 모든 순간을 만끽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특히나 리서치 업체 데이터 센셜에 따르면 미국의 Z세대 사이에서는 소주에 대한 관심이 무려 50%나 급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적 뿌리와 연결된다는 기사는 소주는 한국의 유산을 상기시키며 동지애와 단결의 상징이라 소개했는데요. 이렇게 소주가 널리 알려지게 되자 이제는 소주를 잘 올바르게 마시는 방법들도 세계에 널리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요리 전문 매체 데일리밀은 한국인들은 연장자에 대한 강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술을 마실 때는 가장 어린 사람이 윗사람에게 술을 따라드리고 그 후에 상대가 호의로 잔을 채워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이라 소개했는데요. 또한 상대가 술을 따를 때는 손으로 잔을 들고 있어야 하며 잔을 들 때도 단순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양손으로 잔을 잡거나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오른팔을 받쳐야 한다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 문화에서는 존경의 표시이기에 중요한 것이라 설명했는데요. 아울러 소주 세계에서는 추가로 술을 따르는 개념이 없다면서 잔을 다시 채우려면 잔을 완전히 비워야 하고 많이 마시기 싫다면 잔을 한 번에 다 비우지 말아야 한다는 꿀팁도 전했습니다. 아울러 소주가 너무 독하다고 느껴져 원샷을 하기 힘들다면 소주와 함께 다양한 칵테일 제조도 가능하다면서 맥주는 물론 요거트, 스프라이트, 아이스크림 등을 믹스할 수 있으며 술에다가 이런 걸 탄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시도해보기 전까지는 절대 폄하하지 말라면서 소주를 즐기는 방법은 많고 다양하다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요즘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소주들은 희석된 소주나 과일맛 소주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안동소주나 문배주 같은 전통 증류 방식의 소주가 세계적으로 더 많이 알려지는 것을 보고 싶은데요.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부족하지 않을 우리 전통주들, 막걸리나 청주 혹은 복분자나 머루와 같은 과실주 또는 매실주와 같은 리큐어 형태의 술까지 모두 세계에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아픈 역사로 인하여 사라진 우리의 빛나는 전통주들의 부활과 함께 이들의 매력 역시 한류를 등에 업고 전 세계 애주가들에게 많이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